안녕하십니까. 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이 신코치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취준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주제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뉴스를 조금 보셨을 거면 아마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하고 한번 직업별로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것들이 올랐고 제가 또 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의사도 제친 대한민국 만족도 1위 직업은 무엇인가 라고 4월 22일 날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 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뭐 되게 뻔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이 1위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요. 제가 이 기사에서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데 뭐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은요. 뭐 보통 직장인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자기 만족이 좀 직업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고 나머지들은 6명 정도는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일과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이 기사의 핵심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사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놨으니까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위공무원 의사도 제친 대한민국 직업만족도 1위는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위는 대학 교수가 나왔고요. 2위는 의사, 그리고 3위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4위는 교감 선생님, 5위는 성우, 그리고 6위는 뭐 대학교 총장, 7위 법원 공무원, 8위 변호사, 9위 변리사, 10위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듣자마자 어떠세요? 딱 괴리감이 확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직업 중에요. 5위 성우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직업을 준비해서 전공을 가지 않는 이상 저 직업을 하긴 되게 어려운 것들인데 이게 왜 만족도가 높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기존에 이쪽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내가 직업이 좋다 이렇게 만족을 좀 하시는 거를 순위로 매긴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20대, 30대가 저 만족도 높은 직업을 지금 내 나이 때도 똑같을까? 글쎄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볼게요. 행정부 고위공무원, 그리고 법원 공무원, 변호사. 이건 전부 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행정부 고위공무원도요, 여러분들 그 행시를 쳐야 돼요. 행정고시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그리고 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고시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진짜 얼마 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바로 이 5급 공무원이죠. 높은 직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패스트 트랙 중에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말 그 뒤에 몇 년간 공부한 거를 이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위 공무원 뭐 그래도 직업 만족도 높겠죠.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 이것도 법무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중에요. 교정직이라고 하죠. 여기도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러 공무원 시험 중에 교정직이 그래도 조금 합격점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를 좀 빼고 얘기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8위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변시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직업들이고 저 직업들 공부 많이 해서 되는데 만족도가 낮다 그러면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두 가지를 좀 봤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범대학이나 교내를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나 선생님 될 거야 하고 마음 먹고 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재수를 하든 학교를 바꾸든 여러분들 다시 대학을 가거나 또는 일부 전공 중에 1학년 때 상위 3% 안에 성적이 들면 이 사범대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듣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만족도 높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업은요, 제가 의사, 변리사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진짜 저는 여러 직업 중에 가장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여러분들 의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녔을 때요, 한 인근 학교들 합쳐갖고 한 3개 고등학교에서 그 3개 학교에서 1등 하는 애 있죠?
예, 그 세 개 학교 합쳐서 1등 하는 애, 걔가 의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변리사 역시 여러분들 최근에 뭐 특허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창업 열풍도 불고요. 메이커스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집중 조명을 받은 직업인데요. 변리사, 예, 만족도도 높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것도 되려면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성우, 유일하게 엔터테인먼트 좀 직종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성우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본인 연기력 좋다, 뭐 좋다 이렇다고 성우 되는 건 아니에요. 성우 같은 경우는 성우협회에 가입이 돼야지 성우가 되는 건데요. 이 성우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성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우 공채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은 그 성우협회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성우로서 이 방송국에 소속돼서 여러 가지 그 연기를 하게 되죠. 연기력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입직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오디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면요, 성우는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직업 또 나중에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목소리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연기력 된다 싶으면 한번 뭐 성우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어려운 직업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랑 대학교 총장이 나왔어요. 일단 이 되게 웃겨요. 대학교 총장님이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재단에 대학 여러분들 가면 땅 크잖아요. 그거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금수저, 타이타늄 수저 이 정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이 재단에 이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높겠죠. 그 큰 대학에 본인이 왕인데 이건 당연히 이거 낮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위 대학 교수 직업 만족도 높다라고 나왔는데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요, 예전에 상당히 좋은 직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호봉제 교수로 들어오셔가지고 조교수, 부교수 지나서 이제 교수로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2000년 중반 이후에요, 최근에 대학의 이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기도 정규직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테뉴어를 얻는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테뉴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종신교수가 되는 건데요. 조교수는 종신교수 아닙니다. 부교수부터 종신교수인데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 되면은 정년 보장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조교수 되면요, 8년 정도 조교수를 하면서 본인이 연구 실적도 쌓고 학교에 어마무지한 이 기여를 해야 부교수 또 인터뷰 보고 연구 실적 내고 해갖고 거기서 또 심사를 통해서 승진이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 학교에서 이제 정년을 보장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 뭐 시간 강사라던가 연구교수, 대우교수 다 여러 가지 교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이 본인이 이 종신 고용이 된, 그러니까 그 테뉴어를 받은 교수에 한해서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 만족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겠고요.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연봉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연봉이 직장 웬만한 데보다 낮아요. 직장보다도 상당히 연봉도 낮고 오르는 것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호봉으로 들어갔으면은 호봉에 따라서 계속 오르는데 그렇지 못한 이 교수 그 급여 테이블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높을 텐데 그 아래에 지금 아직 본인이 종신 고용이 안 된 이런 교수님들은 아마 조금 힘드실 겁니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교수가 되신 분들은요, 나 차라리 회사 다닐래,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만족도 높은 직업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조금 참고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다양한 직업들, 직무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요. 각각의 직업별로 여러분들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찾고 또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뉴스 브리핑으로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